안녕하십니까.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EIF 포맷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카메라의 메뉴 세팅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서 일명 진작에 알 걸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메뉴 세팅을 하게 되게 되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죠.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단어 자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 카메라 메뉴 세팅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메뉴 세팅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진작에 알 걸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 세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받는 메뉴 세팅 중에서 화질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러 파일을 찍거나 아니면 JPG로 찍거나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게 세팅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HEIF라는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소니 α7, R5라든지 뭐 CR이라든지 그 다음에 C2라든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HEIF를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HEIF가 뭐지? 잘 몰라서 그동안에 선택을 안 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HEIF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HEIF 포맷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EIF는 차세대 이미지 포맷이고 JPG를 넘어서는 효율성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High Efficiency Image File 포맷의 줄임말인데요.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고효율의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장자는 .HEIC 또는 .HEIF 이렇게 확장자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HEVC, 그러니까 High Efficiency Video Codec인 H265 압축 기반의 압축 방식입니다. 높은 화질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6비트까지 색상을 지원을 해서 JPG가 8비트로 압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 손실을 가져오는 것에 비해서 화질의 손실도 많지가 않으면서도 JPG보다 50%나 작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EIF 포맷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화질이 좋으면서 용량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JPEG이랑 비교해서 압축을 할 때 JPEG이 손실 방식을 사용했다면 HEIF 포맷은 손실은 적으면서도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고요. 이것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애플이 iOS 11 그다음에 맥OS 하이 시에라 버전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서 많이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윈도우 유저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많이 보편화된 포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에서 라이브 포토가 나올 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연속 촬영할 때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죠.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카메라 엔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최대 16비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 과정이라고 하죠. 후보정 할 때도 관용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에 많이 유리하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비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호환성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HEIF 방식은 현재는 애플 사용자라면 거의 문제없이 호환이 다 가능한데,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이상에서 코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HEV 파일을 사진을 전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호환성에 아직까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점 더 HEIF 포맷을 지원하는 환경이 늘어날 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전송할 때는 뭐 JPEG으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아직은 남아있죠. 다음으로는 HEIF 포맷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HEIF 포맷은 일단 용량은 작고요. 화질은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의 깊이도 10비트에서 16비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호환성이 한 좀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JPEG 같은 경우에는 HIEF보다는 2배가량 용량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화질은 보통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색상 깊이는 8비트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은 좋은데 이제 우리가 14비트로 찍은 원본을 8비트로 줄이는 가운데서 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뭐 우리 풍경 사진가들은 거의 러 파일을 사용을 하고 JPEG는 쓰지를 않았죠. 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화질은 가장 좋고요. 색상의 깊이도 10비트에서 16비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호환성은 좀 낮는데요. 요즘은 뭐 러 파일을 바로바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만 열리는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환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겠죠. 다음은 이제 HEIF의 포맷의 활용인데요. 이제는 뭐 HEIF 시대가 분명히 왔습니다. 2017년도에 ISO에서 인정을 받아서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점점 HEIF 포맷을 지원하는 오퍼레이션 환경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또 빠른 전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JPEG에 비해서 HEIF가 우리 카메라의 엔진을 통해서 화상 처리를 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또 속도도 빠르고 무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전송을 할 때도 전송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활용도를 본다 그런다면 스포츠 사진 찍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조류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연설을 다다다닥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JPEG보다 러 파일보다는 훨씬 적고 JPEG보다도 작은 HEIF 파일의 포맷이 연사 처리 능력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1초에 찍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도 JPEG보다는 사진 품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류 사진 하시는 분들, 스포츠 사진 하시는 분들, 또 기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즐겨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진가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풍경 사진은 아직까지는 러 파일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러 파일을 써야 되겠지만, 뭐 일상적인 스냅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스냅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진이라면 HEIF 파일로 사용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반 과정, 후보 정도 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내보내서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요즘은 카메라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래도 HIF는 JPEG을 대체를 하는 용도이지 러 파일을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 파일이 갖고 있는 14비트 이상의 아주 풍부한 개조를 가진 그 RGB 정보의 양은 아무리 HEIF가 압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러 파일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JPG로 찍으셨던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HEIF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러 파일로 찍고 HEIF로 찍고 JPEG으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지금 간단하게 사진이 나가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JPEG보다는 훨씬 더 HEIF 파일 포맷이 디테일이 좀 더 좋았습니다. HEIF는 왜 생겨났을까요? 그 탄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HEIF는 그 MPEG이라는 회사, 즉 Moving Picture Export Group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ISO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인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ISO/IEC 23008-12 그리고 201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포맷 JPEG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미 JPEG은 1992년에 개발됐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진을 전송하는 게 속도가 많이 빨라져야 됐고 용량이 좀 작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축하는 방식이 되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사람의 눈은 밝기에는 되게 예민한데 색상의 변화에는 그다지 이렇게 예민하지 않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엄청나게 개조가 풍부한 카메라 센서에서 찍은 것들을 카메라에서 14비트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RGB 정보를 받은 것을 8비트로 추격하는 가운데서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에 그 개조를 함축을 시키는 쪽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면 밝은 색부터 어두운 빨간색까지 채도도 진한 것부터 연한 것까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컬러당 256개의 단계를 해서 거기에 이제 RGB니까 3자승을 하게 되면 1600만이 넘는 그 비트 수의 8비트로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디테일은 좀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송 속도가 빠르고 활용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다 JPEG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가 좋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용량도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욕구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저장 공간의 절약과 고화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포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엠팩사는 동영상을 코덱을 하는 동영상의 비디오 코덱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상 코덱인 HEVC, High Efficiency Video 코덱인 즉 우리가 늘 얘기하는 H265라는 영상 압축 기술을 정지 이미지에도 적용해 보자는 시도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메뉴 세팅할 때 처음에 화질 녹화 칸에 맨 먼저 JPG로 찍을 건지 HEIF로 찍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HEIF 422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HE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러 파일 대신에 HEIF를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HEIF 화질은 엑스트라 파인과 파인 표준 라이트가 있는데 용량이 많이 작아졌으니까 엑스트라 파인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 크기도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용량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맣게만 디스플레이로만 소화를 하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디움이나 스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하시거나 후보정을 하시고자 한다 그런다면 이왕이면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으니까요. 60메가로 라지 사이즈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HEIF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JPG보다는 화질이 더 좋습니다. HEIF 파일은 용량도 적고 화질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JPEG으로만 찍으셨다 그런다면 오늘 이후로 HEIF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화질이 훨씬 더 좋았고요. 혹시나 이제 후반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진이 또 영상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422 포맷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해서 영상에 집어넣게 되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프리미어 프로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후반 프로세싱이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작에 알 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일 포맷이죠. 영상 화질을 사진 화질을 HEIF 포맷으로 바꾸면 어떨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진작에 알 걸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